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과수를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든지 여러분들이 분류를 한다 하면은 과 중심으로 분류를 한다 얘기했죠. 그죠? 과의 이제 핵심은 뭐다? 예, 꽃의 형태를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주로 분류를 한다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류학자가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내가 분류학자라면 어떻게 분류하겠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한번 보면은. 그래서 자, 분류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과수 분류는 크게 발육 부분에 따라서 진과 진짜 과일 또는 위가 가짜 과일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는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견과류, 장과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 발육 부분에 따라서 진과는 시방이 발육하여 식용 부분으로 자란 열매를 말한다 하는 거죠. 시방이 발육해서 식용 부위로 자란 것. 위과는 꽃바퀴 등 자방 이외의 부분이 자방과 같이 발육하여 식용 부분으로 자란 열매를 말한다 이런 거죠. 과실의 구조에 따라서는 인과류는 사과나 배 등의 꽃바퀴, 피층이 발달하여 과육 부위가 되는 과실을 말하며, 준인과류는 시방 벽 전체가 다육질로 과즙이 많은 과일을 의미하고, 핵과류는 과육 내부에 단단한 핵을 형성하여 종자가 있는 과실, 견과류는 과피가 밀착 건조하여 딱딱해진 과실, 장과류는 과립이 덩어리를 이루어 과즙이 풍부한 과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발육 부위에 따른 분류는 진과냐 위과냐를 보면, 진과는 시방이 발육하여 식용 부분으로 자란 열매라 했죠. 감귤이라든지 포도, 복숭아, 감 이런 애들은 시방이 발육한 겁니다. 위과는 진과와 달리 꽃바퀴, 화탁이라고 하죠. 꽃바퀴 등 자방 이외의 부분이 자방과 같이 발육하여 식용으로 자란 열매, 사과라든지 배, 무화과 이런 애들이 위과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과실의 구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인과류는 꽃바퀴의 피층이 발달해서 과육 부위가 된다. 시방은 과실 안쪽에 위치해서 과심 부위가 되는 과일이다. 사과나 배 이런 것들이 뭐다? 인과류다. 그 다음 준인과류는 성숙하면서 시방 벽 전체가 다육질로 되는 과즙이 많은 과실을 말한다. 그래서 감이나 감귤, 오렌지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핵과류는 과육의 내부에 단단한 핵을 형성한다. 그죠? 이 속에 종자가 있는 과일이다.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각과류는 과피가 밀착 건조하여 껍질이 딱딱해진 과일, 호두, 밤, 아몬드 이런 애들이 각과류에 포함되고, 장과류는 과립이 덩어리를 이루어 과즙이 풍부한 과실을 말하는데, 포도, 무화과, 블루베리, 석유 이런 애들을 말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화예를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화예는 크게 화예 식물의 생육 습성에 따른 원예학적 분류에 따라서 일년초, 숙건초, 구건류, 관엽류, 허브류, 화목류, 기타로 구분된다. 화예 식물의 용도에 따라서 분식용, 절화용, 화단용 이렇게 구분이 된다 하는 거죠. 자, 먼저 원예학적인 분류. 일년초는 한 해 사는 풀을 말합니다. 채송화, 봉선화, 나팔꽃, 해바라기, 맨드라미 이런 애들이 포함되고, 숙건초는 여러 해살이 식물로 겨울에 땅 이 부분이 죽어도 이듬해 봄에 다시 싹이 트는 식물을 말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만 사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보면 죽었던 것 같은데 봄 되면 다시 살아 나오는 것. 국화, 카네이션, 작약, 구절초, 군자량, 목단 여기 포함되겠죠. 목단 빠져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구건류는 뭐냐면 땅 속에 구형의 동그란 형태의 저장기관을 갖는 식물을 말하죠. 백학, 달리아, 칸나, 튤립,
수선화. 이거는 달리아하고 이런 애들이 주로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양파 있죠. 양파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관엽은 이제 줄기하고 잎하고를 같이 보는 걸 말하죠. 꽃이 화려하지 않으나 잎이 크고 두꺼우며 광택을 띠고 있는 상록성 푸른 잎이 주요 관상 부인 식물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야자나무, 고무나무, 드라세라. 그 다음 화목류, 꽃 피는 나무죠, 그죠? 화목류는 꽃을 감상하고 2차적으로 잎이나 과실을 감상할 수 있는 목본성, 나무 성질을 띠는 식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궁화, 목련, 개나리, 장미, 동백나무, 그 다음 여기 하나 뭐 넣는다면 봄에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거 벚꽃, 벚나무 포함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의 이 뿌리, 줄기, 종자를 이용하는 식물이다, 그죠? 이것은 라벤트,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캐모마일 이런 애들이 여기에 화목류에 포함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애들이 허브류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예를 들면 로즈마리 같은 애들은 심어 놓으면은 화분에 심어 놓으면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하면 모기 있죠, 모기. 모기 퇴치에 효과적입니다. 이 로즈마리는 모기 퇴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화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로즈마리를 뭐 땅이 큰 땅이 넓은 땅이 있으면 로즈마리를 쫙 재배하는 거지. 그러면 재배해서 로즈마리 추출, 액, 그 잎을 쫙 가는 거지. 갈아서 어떻게 뭘 한다? 스프레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러면 액체 상태로 해서 쫙 스프레이로 쫙 뿌리면 어떻게 했어요? 모기가 잘 안 오겠죠. 특히 축사 있죠, 축사.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돈사, 소 키우는 우사, 닭 키우는 양기장 이런데 뭘 한다? 쫙 스프레이를 하는 거지. 뿌리면 이 모기들이 거의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보면 기피제라고 합니다. 이걸 피한다 해서 피하는 제재에서 기피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피제는 다양하게 또 있는데 기피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농산물은 친환경 인정, 즉 이제 유기농이나 친환경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라고 우수 농산물 인정을 받은 것만이 취급이 됩니다. 앞으로는 뭐 향후 10년 이내는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전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다고 보면 이제 농약, 화학제를 쓰는 것은 문제가 되죠. 물론 GAP에서는 일부 써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가능하면은 이제 생물제를 사용을 하자는 거죠. 그건 로즈마리 같은 것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 학교 교목에 멀구슬나무 있죠? 멀구슬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열매를 저백을 쫙 갈아서 어떻게 한다? 예. 뿌리면은 충 방제 효과를 가져온다. 그 멀구슬나무 여러분들 쫙 보시면 새라든지 아니면 충이라든지 있던가요? 없어요. 그 다음 또 제충국이라고 있어요. 국화처럼 생긴 게 있어요. 잎이. 이런 애들을 이제 재배해서 그거 이제 추출을 하는 거지. 수분하고 좀 믹스해서 이렇게 저백을 추출을 해서 뭘 한다? 스프레이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뭐 된다? 완벽한 이제 충제, 살충 역할을 하는 거죠. 더 이제 엄청나게 생겨 있어. 엄청나게 생겨. 알고만 있고 다른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마이크를 좀 빼고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 알려지면 곤란하니까 여기 놓고 제주도 가면은 있어요. 있는데 옛날에 이제 이 나무 가지를 가지고 도시락을 이제 젓가락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해서 가셨어. 많이 땄어. 그 울타리로 많이 심어.
이게 무슨 나무냐? 공개하면 안 되겠지. 독성이 엄청 많아. 이 영어로 하면 오리언들이, 오리언, 연 안 들리, 오리언. 슉쭉, 슉쭉. 자, 이런 부류들을 여러분들만 알고 공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영어로 하면 오리안들, 나머지는 한국말은 얘기를 안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은 활용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었어. 옛날에 이제 사약이 있잖아. 그럼 제주도까지 사약을 들고 가서 가다가는 뭐 배 타고 뭐 타고 뭐 기울어지고 하면서 뭐 쏟아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안 되잖아. 그럼 현장에서 만들어서 사약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냉장고 안에 넣어놨는데 연구원들하고 학생들이 자꾸 냉장고 문을 여는 거야. 그래 해고를 탁 그려놨고 위험, 독성 물질 이래 놔도 위험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막 좀 폐기 처분해버리지. 다 태워버리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지만 독성이 아주 강한 것들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피제, 오늘은 이제 기피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콩을 심었다. 콩을 심었는데 이놈들이 참새, 비둘기 이놈들이 옵니다. 특히 비둘기 같은 애들은 줄을 쫙 서. 그래서 인사를 내한테 해. 내 저쪽에 있으면 이래 하고 와. 그 인사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뭐 한다? 콩을 뭐 해요? 콩을 쭉 심어놓으면 조파를 하죠. 줄을 쫙 만들어서 조파식 전파 하죠. 쭉쭉 15cm 간격으로 심잖아. 그러니까 15cm 하면서 쪼 먹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나중에 콩이 하나도 없어. 유명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새대가리라는 얘기 하는데, 새대가리의 새자는 소입니다. 새, 버드가 아닙니다. 어쨌든 오해할까 싶어서. 그리고 까마귀의 IQ가 70입니다. 까마귀. 그러니까 까마귀 파종해놨는데 까마귀가 먹도록 하면은 까마귀보다 IQ가 낮은 겁니다. 이 농담이지만. 왜 이제 그만큼 중요하냐면, 내 재배 면적이 좁으면 그물을 치서 소위 방조망이라고 하죠. 프로텍터가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산업화된다, 100만 평, 1000만 평 이 정도로 간다. 1000헥타르, 10,000헥타르 미국 가면은 캐나다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게 심어놨는데 얘들이 막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조망을 칠 수도 없어. 그 넓은 면적에. 그래서 뭐 합니까? 그냥 막 스프레이 하는 거지. 패스티사이드. 살충제 바로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차별화해야 된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기피제를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드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 기피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새에 대한 기피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일반 충들 있죠. 충하면 충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노린재라는 애가 있어요. 노리끼리 한 냄새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냄새 나는 애도 있고 안 나는 애도 있어요. 특히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라고, 다리가 이제 톱날처럼 생기고 허리가 짤록해. 몇 킬로 짤록하다가 표현을 맞나? 허리가 쏙 들어갔어. 개미처럼 생겼다고 날씬해. 얘가 과일이 있죠. 감, 사과 이런 애들,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면 약간 말랑말랑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분이 많아. 쫙 침을 딱 찔러서 해서 흡접해버립니다. 그럼 상품성이 제로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노린재류를 배치하는 기피제도 만들고 살충제도 만들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산업화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허브는 향을 맡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걸 또 살충제, 기피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기타는 난이라든지 식충식물, 식충식물 들어봤죠? 식충식물이 방금 얘기한 거예요. 흉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스프레이가 죽일 수도 있고 지가 독성을 갖고 있어도 죽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형태적으로 해서 딱 가만히 있다가 뭐합니까? 탁 오면은 포획을 하는 애도 있죠.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산식물은 위에 있는 거, 그 다음 선인장류 알죠? 자, 그 다음 용도에 따라서 이제 분식용, 절화용, 화단용. 분식은 화분에 심어서 관리하는 거, 곡화, 제라늄 같은 거. 절화용은 잘라서 이제 꽃만 관상하는 거죠. 장미, 곡화, 백화, 카네이션. 그런데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와, 그게 아니고 이게 곡화하고 장미는 여름 장미 아주 울타리용으로 예쁘잖아요. 예. 그게 무슨 절화용입니까? 이래 항변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활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곡화도 마찬가지죠. 곡화도 어떻습니까? 10월달 11월 되면은 우리 그 진주에 아주 큰 박람회 하잖아요. 하면은 국제농식품 박람회 하면 곡화꽃 전시회가 열려요. 엄청납니다. 내가 유튜브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꼭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카네이션. 5월달은 어버이날 행사 있죠. 오늘이 어버이날 아이가? 맞아요. 네. 꼭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 됩니다. 네? 꼭 해야 돼. 어제 한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반드시 definitely 해야 됩니다. 특히 남학생들 얼마가 아버지 잘 계십니까? 이래 가지 말고 에? 좀 부드럽게 특히 어디 내가 다 알고 있어. 어쨌든 그 엄마한테 먼저 하지 말고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먼저 하고. 요즘 아버지들이 많이 힘들어. 에? 엄마한테 다 하고. 자, 그 다음 화단용으로 하는 것은 실외 화단에서 자라는 식물을 말하는데 봉순화라든지 백일홍, 셀비어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의 재배 관리에서 종자의 파종입니다. 자, 종자라는 건 개념을 이제 보면 우리가 식물에서는 종자라 하고 이제 주로 곤충에서는 종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동물에서는 그 특성대로 얘기합니다. 그럼 돼지 같으면 돼지 돈자를 쓰고 종돈이라고 하겠죠. 소는 종우라고 하겠죠. 이렇게 이제 닭은 종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종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완전한 생물체가 될 수 있는 원시 생명체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에서는 배가 엠브리오, 배 자체가 하나의 종자입니다. 그러면 벽시가 있다 하면은 벽시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디가 아픈? 벽시가 이렇게 생겼다면 요 한쪽 부분이 엠브리오, 배 부분이 있죠? 노란색 부분, 요게 배입니다. 여기 어린 생명체가 있어요. 유근, 어린 뿌리나 유아, 이엽까지는 이미 이 안에 다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적당한 온도, 수분, 산소만 공급되면은 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펼쳐지는 거지. 이게 뭐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배 엠브리오 특징이다. 그럼 콩은 뭐냐? 콩은 위험했어. 콩은 요렇게 있다가 요게 하나로 보고 여러분들 따뜻한 물에 딱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콩이 요렇게 벌어지죠. 요게 자엽이라 그래, 자엽. 요 자체가 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뭐 한다? 자엽이 쌍이라 한다. 그래서 쌍자엽 식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서 잎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하죠. 그래서 단자엽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식물체가 될 수 있는 원시 생명체, 이것을 종자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영어로 하면 시드죠. 그죠? 자, 종자를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분류를 하면 먼저 이제 교배 종자, 일명 이제 F1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거 뭐냐면 F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빨강색을 꽃이 또는 열매가 빨강색이 있는 애가 있어. 또 하나는 청색을 띠는 애가 있어. 요것을 여기에 꽃가루를 여기에 붙이거나 여기에 있는 꽃가루를 여기에 주두에 붙여서 수정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고 청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F1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한 형질, 예를 들어서 우수한 형질이 키가 큰 게 우수한 형질이 맞다고 보면, 그럼 우성 형질이 통상적으로 7, 열성 형질, 키가 작은 형질이 3. 예를 들어서 붉은색하고 청색 중에 붉은색이 이 파란색이 우성이고 붉은색이 열성이다 하면 바꿀게요. 요게 7이고 요게 3으로 나온다, 통상적으로. 그죠? 그러면은 요걸 이제 개별을 해서 딱 심어 놓으니까 우수한 행질이 거의 7, 8 이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 난 종자들, 특히 이제 채소 종자, 파프리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애들은 전부 뭐 한다? 우수한 행질을 가진 애들을 한데 모아놓은 복합체예요. 그게 이제 한 번 교배시켰다 해서 F1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죠? 그럼 F2는 뭐예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교배시키는 거. F3는 3번, 4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벼가 있다 하면 벼가 이 품종이다, 이 청색 품종이다 라고 하면, 이 청색은 계속 심어도 품질의 변화가 없어. 왜? 이건 뭐냐? 요거는 옥수수 같은 경우는 다른 꽃가루가 와야 돼. 자체 몸에서 암수가 있긴 한데 자체에서 수분 수정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걸 이제 타식성 작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중매쟁이가 있어야 돼. 누가 중개 역할을 해야 돼. 혼자서는 부끄러워서 남친 여친을 못 만들어. 중매쟁이가 있어야 돼. 그게 뭐다? 타식성 작물, 타식성이라고 하고, 자식성은 뭐냐면 벼 같은 경우에는 지 자체에 암술 수술이 다 있어서 굳이 뭐 중매쟁이가 필요 없어. 자체로 수분 수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뭐다? 자식성 작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F1인 경우에는 거의 타식성이 많다. 이제 옥수수 하나를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옥수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위에 달리는 것이 이제 꽃가루가 달려요. 수술이라 그래. 위에 있고 아래쪽에 이제 우리가 먹는 옥수수 있죠? 옥수수 수염 있죠? 요게 뭐냐면 암술이에요. 암술이 수염이 엄청 많잖아. 몇백 개 되잖아. 우리 옥수수 먹어보면. 그게 원래는 다 암술이에요. 그러면 이 꽃가루가 떨어져서 뭐 해야 된다? 암술에 닿아야 되는데, 얘가 한 3, 4일 또는 일주일 먼저 펴. 그럼 뭐 먼저 바람에 날리고 다 떨어져. 얘는 수염을 늦게 펴. 그러면 한 몸체, 한 식물체 하나에서 수분 수정이 이루어진다, 못 이루어진다? 못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타식성 작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옥수수, 얘가 키가 예를 들어서 요만하고, 뭐 옥수수가 요만하게 작게 달린다. 아프리카에서 보면 옥수수가 작잖아요. 우리 처음에 이제 김승건 박사님이 가져간 게 뭐예요? 수원 19 옥수수 큰 거 이거 가져갔잖아.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셔가지고 추장 그 대우를 받았죠. 뭐 신의 경지지. 자기들은 요만한 옥수수 먹는데 예를 들어서 이따만한 옥수수 달리는 거 만들어 줬으니, 그죠?
하고 동급이 되는 거지. 어쨌든 그게 이제 뭐냐, 잡종, 강수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수 육종을 한때 여러분들이 종자 종묘회사에 가면은 주로 처음에 이제 가는 데는 어디냐, 저 서민하든지 저 외딴지 가라 그래. 왜? 내가 옥수수를 딱 재배를 하는데 옆에 이웃에서 예를 들어서 옥수수 재배한다 하면 그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서 또는 새나 나비, 벌에 의해서 이쪽에 꽃가루가 올 수 있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원하는 형질의 옥수수를 못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수수를 가져올 건 아주 얘가 스티키하고 아주 맛도 좋고 한 그러한 옥수수를 내가 육종을 하고 싶은 거야. 만들고 싶은 거지. 그죠? 그러면 그 꽃가루가 이렇게 암술에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옆에 이웃이 소위 얄구전 뭐 별로 안 좋은 옥수수를 이렇게 꽃가루를 뿌려 놓으면 다음에 태어나는 게 요만한 게 태어난다 이거지. 별로 안 좋잖아. 적어도 이만한 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즘은 이제 꽃가루가 날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막 같은 것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인 원리는 그러하다 하는 거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F1 잡종은 지금은 이제 종자 전쟁의 시대, 그러니까 시드 워라고 합니다. 시드 워. 그러니까 전쟁이 여러 가지 전쟁이 있지만 소위 땅 따먹기 전쟁도 있지만 그거보다 지금은 종자 전쟁이 정말 더 강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만큼 종자 산업이 세다. 한마디 딱 얘기하면은 파프리카 종자 있죠. 파프리카 종자 하나 얼마나 하겠어요? 종자 하나. 종자 하나 얼마나 하겠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1,000원에서 3,000원까지 합니다. 엄청 비싸죠. 종자 하나에. 그거예요. 그게 종자의 힘이고 그게 경제입니다. 그러면 진짜 종자 우리 농업적으로 보면 종자를 어떤 종자를 갖고 있는가가 농업에서는 세계를 점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대부분의 지금 종자들은 재배법에 맞춰서 조금 이제 비료를 많이 주는 조건에서 잘 자라는 작물을 재배를 하는데 아프리카 황무지라든지 이런 데 아주 척박한 기후 조건에 뿌리를 아주 잘 내리고 열매를 이따하게 크게 키울 수 있는 작물을 만들었다 하면 거기 심으면 인류의 식량난은 바로 해결되겠죠? 그거예요. 뭐 노벨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이 카사바 많이 나오잖아요. 고구마, 카사바, 옥수수 나오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게 옥수수잖아요. 그럼 옥수수 우리 쪽에서는 잘 자라지. 근데 아프리카 가면 척박하고 너무 더워서 기후 조건이 안 맞아. 근데 멀티로 전천후 기후 토양 조건에서 잘 자라는 옥수수 품종을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뭐 더 얘기할 거 없어요. 벼도 마찬가지죠. 벼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배하는 게 어디서 재배합니까? 논에서 재배하는데 물을 대고 관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육도로 재배를 하는데도 같이 딱 줄을 끊어서 심어놓으니까 뿌리가 쫙 나무처럼 내리고 이게 뭐 열매를 많고 씨바르당 뭐 500kg가 아니고 씨바르당 뭐 2000kg 수프라이스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잡초해도 잡초들은 뭐 게임도 안 돼. 잡초 키는 요만하고 뭐 벼는 이만하기 때문에 잡초는 치여서 못 자라. 그런 품종을 만들면 그거는 뭐 80억 지금 90억 인구입니까? 따먹이 살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춘다는 거예요. 가장 지금 뭐 우리가 잘 살고 한다 할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보면은 지금 기근 선상에 있는 국가
국민 보면은 3분의 1, 거의 한 20억 정도가 사실은 하루 3끼 다 못 먹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종자 산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F1 종자를 많이 쓴다. 그럼 F1은 뭐가 아니냐? 고추, 토마토, 오이, 수박, 배추, 무, 가지, 호박, 참외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 고정 종자는 우수한 행지를 계속 선발하여 유전 행지를 고정시킨 종자를 말하는데, 벼, 보리, 밀, 콩, 상추, 미나리, 그 다음 고정종 시금치, 재래종, 호박, 메리골드, 코스모스, 닭풀, 모카, 당귀, 감초 이런 애들이 있다. 그 다음 영양 종자는 뭐냐 하면 그 양파 있죠. 여러분들 일본말로 다마네기 하는 거, 양파, 다마가 이 구슬이라는 뜻이고 내기가 파입니다. 예, 그래서 다마네기, 예, 합성어입니다. 어쨌든 이런 애들 종자가 아닌 영양체로 번식하는 작물의 경우 우수한 유전 정보가 영양체 안에 간직되어 있어 유전 행질이 퇴화되지 않고 그대로 발현된 종자입니다. 감자, 마늘, 부추, 딸기, 토란, 고구마, 쪽파, 달리아, 튤립, 수선화, 무스카리, 크로커스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다음 육매든 모종을 선택하는 이유. 자,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종자를 이렇게 파종을 할 수도 있는데 모파 안에 육묘 상자에 모를 싹을 틔워서 조금 키워서 심는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제 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배를 예를 들면은 이제 배의 생육 기간이 얼마죠? 중만생종 107, 80일이죠. 근데 직파를 해 놓으면은 이미 파종 때부터 우리가 중모, 어린 모 또는 중모까지 거의 30일을 소요를 한다는 거죠. 그럼 한 달을 번다는 거지. 옮기시면 한 달 동안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게 숙기가 언제예요? 5월 말 6월 중순까지죠. 그러면 6월 중하순에 벼를 싹을 틔워서 중모로 만들어서 이만큼 키워서 옮겨 심으면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첫째 그겁니다. 그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종자를 심어 놓으면은 종자가 100% 발화를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새가 먹을 수도 있고 또 얘가 병에 들어서 또 가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근데 모를 키워서 옮겨 심는 거, 육묘이식 요만큼 키워서 옮겨 심는 것은 완벽한 개체만 옮겨 심기 때문에 출현 그 자체가 식물체 자체가 요 면적의 100% 그대로 자라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시간을 벌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효과입니까? 예, 출현율 또는 식물체를 100%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육묘를 해서 이식을 하는 이유다 하는 거죠. 육묘 이식, 이양 다르다 했죠? 이양은 벼 재배에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 옮겨 심는 것을 이양이라 하고, 물이 없는 상태에 밭 상태에서 옮겨 심는 것을 이식이라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육묘는 매를 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싹을 틔워서 이만하게 기르는 것, 그것을 육묘, 기를 육, 그죠? 육아는 뭡니까? 육아. 우리 육아하자, 애들 키우는 것을 육아라 하잖아요. 그죠? 기를 육, 아동 아자입니다. 어린 아이. 예, 똑같이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자 보정은 어디서 하느냐? 이것은 종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종자 은행이 있습니다. 소위 시드뱅크가 농촌진흥청에 지금 수원에 아마 수백억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세계에서 아마 단일 규모로는 두 번째인가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뭐 없는, 말 그대로 없는 종자가 없습니다. 다양한 종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종자들은 실제 이제 우리 유통되고 있는 종자, 그러니까 재배되고 있는 종자의 보정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 따라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 다음에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요 두 군데서 이제 보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자관리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종자의 품질을 보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국가 보정과 자체 보정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국가기관에서 보급하는 품종의 종자는 종자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보급된다. 그래서 주말, 농장, 텃밭 가꾸기 등 소규모 농사를 하는 사람은 주변 이웃이나 종자 판매상을 통해서 구입한다. 반면 자체 보정하여 일반 종묘회사에 보급하는 종은 알루미늄이나 은박지로 코팅된 포장지에 담아서 유통되며 양이 많은 것은 캔에 포장하여 유통된다. 그 다음 종자 보정을 받으려면 농식품부 장관, 종자관리사로부터 작물의 고유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생육기에 1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게 된다. 포장검사를 합격한 종자에 대해서는 종자의 규격이나 순도, 발화, 수분 등의 종자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종자 검사를 받은 보정된 종자는 분류번호라든지 종명, 품종명, 소집단 번호, 발화율, 이 품종률은 뭐냐면 다른 품종이 섞여 있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유효기간, 수량, 포장 일자 등과 같은 보정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품종명, 종자의 대표적인 특성, 그 다음에 특성, 그 품종의 우수성이 돋보이는 것, 그 다음에 재배상 유의사항은 이제 지침서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적어줘야 되고, 재배형은 품종을 가꾸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우스 재배냐, 노지 재배냐, 촉성 재배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 재배력은 월별로 각 재배형의 파종기, 육묘, 정식기, 수확기를 그림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 생산은 종자 생산 연도를 말하는 것이고, 포장 연월은 종자를 포장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캐핑한 거죠, 그죠? 예. 그 다음 생산지는 종자를 채종한 것, 어디서 종자를 생산했는가. 발화율은 포장 당시 발화율. 자, 발화율이 나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종자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내가 이만큼 생산했어. 이만큼 생산했는데 발화율이 몇 프로인지 알아야 돼. 왜? 농가에서 심었는데 발화율이 20%다, 10%다 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면적이 요 정도 같으면 관계없는데 이게 전국에 확산된다, 수출까지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10%다, 20% 이렇게밖에 안 되면 이건 회사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러면 발화율이 최소 90% 이상, 뭐 품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미리 검사를 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 선종을 합니다. 종자를 예를 들어서 벽시 같은 경우에는 자, 염수선 가림을 하죠. 1.13 비중 가림을 해서 물에 떠는 거 말고 가라앉는 충실한 종자를 일단 골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분을 제거하겠죠. 제거해서 깨끗하게 이제 말리죠. 말려서, 자, 종자가 내가 예를 들어서 1000kg 있다. 1000kg 있다고 하면 그 1000kg를 다 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잖아. 내가 발화 시험한다고 다 싹 튀어버리면. 그래서 그거에 0.1% 정도라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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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g 해서 한 10반복 위치에 따라서 최종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페트리디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시계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게 이제 접시다라고 하면, 접시라 가정합니다. 그럼 뚜껑이 있는 접시예요. 그럼 밑에다가 뭘 까느냐 하면 흡섭지 있죠. 흡섭지를 깔고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온도는 그 품종이 발화하기에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합니다. 보통 25도에서 30도 사이가 되겠죠. 일반 작물은. 저온 작물은 온도를 낮추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뚜껑을 열고 흡섭지 깔고 물을 공급했죠, 그죠? 그 다음에 종자를 이제 침지를 해서 넣는 경우가, 마른 종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빨리 확인하려고 하면 종자를 물에 두세 시간, 서너 시간 담갔다가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완벽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보통 100개의 종자를 놓습니다. 100개.
그럼 100개를 놓고 뚜껑을 살포시 닫아놨는 거죠. 왜? 증발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산소는 있습니다. 그죠? 자, 요 조건에서 몇 반복을 하느냐? 최소 10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 10반복을 해서 여기 100개 중에 99개가 발화를 했다 하면은 발화율은 몇 프로? 99%. 100분은 99 곱하기 100이니까 그죠? 근데 90개가 발화를 했다. 그럼 몇 프로예요? 100개 중에 90개 발화하면 90%지. 그죠? 근데 해보니까 이게 10개밖에 발화를 안 했어. 20개밖에 발화를 안 했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자 공급 자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발화율이 아주 원래 품종 특성 자체가 발화율이 낮은 품종이 있다. 이런 경우는 산파를 주로 하는, 근데 흩어뿌리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파를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육묘 이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모판이라든지 육묘 상자에 파종을 많이 해서 제대로 발화가 되고 싹이 제대로 난 애만 옮겨 심는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미리 거기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물론 유통 자체가 안 되긴 하지만 이제 한다고 가정하면은 표시를 발화율 10.5% 뭐 15%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 해주면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발화율이 낮으니까 내가 이만한 면적에 100개를 심어야 되는데 발화율이 20%밖에 안 된다 하면 5배를 더 심어야 되겠죠. 100%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에 발화율이 일정치가 않은 작물인 경우에는 아까 육묘를 해서 옮겨 심는다 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페트리디시 용기 속에 있는 종자를 며칠간 관찰을 하느냐? 물론 품종마다 달라요. 품종마다 다른데 통상적으로 학술적으로는 21일을 봅니다. 21일 안에 발화가 몇 프로 되는가? 21일 안에 발화가 안 되는 것은 발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일간 관찰을 해서 발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실제로 이제 계측을 통해서 실제 발화를 시켜서 우리가 발화율을 아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화학제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위 TG 방법인데 테트라졸륨이라고는 테트라졸륨이라는 이제 약재를 써서 이걸 이제 물에 적셔서 염색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호흡을 하면은 코팅이 색깔이 나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종자기사 시험 칠 때는 단골손님으로 테트라졸륨이 나오죠. 학술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도 그리고 병해충 발생 정보를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종 방법은 어떻게 있느냐? 자, 우리가 하기 전에 보면 파종은 내가 가장 쉽게 하겠다 하면 그냥 쭉 흩어 뿌리면 되겠죠. 드론이나 항공기 타고 가면서 쭉 그냥 뿌린다. 그게 뭐죠? 흩어질 산자죠. 산파라고 합니다. 산파. 그 다음에 그건 좀 너무 그렇지 않느냐. 뭐 줄도 없고 해서 줄을 쫙 해서 바르게 해서 심는 것을 조파, 줄조자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전파란 게 있어요. 전파는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맞춰서 심는 것을 전파라고 합니다. 전파. 종자가 좀 큰 거. 그 다음에 또 적파란 게 있어요. 적파는 뭐냐면 이 파종을 하는데 여러 개, 그러니까 5개 이상을 이렇게 심는 것. 이걸 적파라고. 전파 형태인데 종자를 5개 이상, 뭐 엄밀히 말하면 3개 이상이긴 한데 보통 5개 이상씩 이렇게 심는 것을 적파 이렇게 합니다. 요게 이제 파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요 4가지를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 와야 됩니다.